세 번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백홈 올드보이. 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27%로 대표가 됐는데, 네. 그 뭐 하태경, 하태 24.2%인가? 그 다음에 뭐 이준석도 20 몇 %? 네. 똔똔하네요, 셋이. 간신히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우, 창피해. 네, 간신히 좀 창피하죠. 아니, 제가 창피해요, 제가. 피시슬레이어님, 파이팅! 손학규 대표께서는 71살, 47년생이시죠. 네. 72살이신데, 그런데 정말 손학규 대표가 누굽니까? 아마 대권 후보가 한 20년째 대권 후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전 대한민국에서요, 경력이 가장 화려한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럼요. 자, 뭐 학력도, 뭐 서울대 정치학과, 그 다음에 옥스퍼드 박사, 네. 서강대 교수, 그 다음에 고사부 장관,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 경기도 지사, 그러니까 네. 당정청 그것도 두 번이나 했어요.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커리어, 그 다음에 한 20년 전부터 뭐 대권 후보였고, 저도 네.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참 대통령직을 맡기면은 잘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직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운이 안 좋았던 본인의 능력이 있던 지금까지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또 다시 갑자기 또 은퇴한다고 장흥에 내려가셨죠? 강진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토굴에 있으면서 몇 년이었죠 그게? 그게 한 1년 반 네. 넘게 있었는데, 그 당시 기자들하고도 매우 이렇게 접촉을 아주 활발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씨가 한번 뭐라고 했잖아요. 진짜 정치를 그만두려면 나처럼 서울의 아파트에 살 것이지 왜 토굴에 사느냐. 근데 이분은 아마 그때 참 저는 감동을 했었어요. 정치 그만둔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서 내 모든 소유물을 하겠다. 그다음에 나의 소유물은 끝났다. 이러는데, 글쎄, 이렇게 정치라는 게 이게 중독인가 봐요. 마약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권력 합니다. 중독인 거죠. 일단 호환성이 없는 직업이다. 아하하. 다른 맞아요. 걸 못한다. 여기에 뛰어드는 순간. 이게 이제 정치란 건요. 그거 정말 얘기돼요. 네. 정치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가치가 그냥 땅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맨 땅에서 이 헤딩하면서. 제가 아는 분이요. 국회의원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정치 다시는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하고 이제 술 마시면 그래. 네. 대한민국 정치판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네. 어느 날 전화를 걸었더니 어디 계세요? 이제 가까이 있으면 소주 한잔 하십시다 했더니 나 지금 멀리 있어. 어디신데요? 보니까 본인 동네가 있는 거예요. 네. 지역구 동네. 형님 왜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치는 이 판에 빠지면 호환성이 없는 직업이구나. 이게 이제 인간의 저는 그 가장 말초적인 원초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모습을 본다는 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도 큰 인간의 능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중독이 강한 게 필로폰이고, 두 번째가 담배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뭐 알코올 중독은 그래도 하위인데, 제가 보니까 그 모든 걸 넘나드는 게 이 권력 중독인 거죠. 왜냐하면 이 권력에 한번 들어간 분들은 물론 권력이 주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걸 빠져나오면 완전히 바닥이에요. 호환성이 없다는 말처럼 어디 가서도 써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쟤는 정치에 한번 들었다는 애니까 쟤는 X야. 쟤는 가치가 없어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나 안영환 선수도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정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올드보이로 귀환을 해가지고 참 답답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 전당대회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네, 뭐 그것도 유승민 참 지상욱 의원, 이혜원 네. 의원이 안 나왔고, 또 네. 손학규 이제 신임 대표가 뭐 설명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뭐 유승민, 네. 그다음에 안철수 두 사람은 안 나왔고, 네. 뭐 이혜원 의원은 뭐 네. 시목, 네. 그러니까 어머니죠, 시어머니 뭐 장례식 때문에 못 나왔다 설명했지만 어찌 됐든 겉보기는 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 과거에 바른 정당 쪽 사람들이 거의 손 떼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느냐, 손학규 신임 대표 또는 네. 현재 미래당의 당 일정에 대해서, 미래당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해?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나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전당대회는. 이제 어? 전 당인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습니다. 네. 당인은 그 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는 당을 만든 분이시죠. 네. 당의 모습이 자기의 의도, 자기 생각과 달리 간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큰 행사입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죠. 네. 근데 그게 유승민 의원이라는 한 정치인, 대권까지 나갔던 정치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같이 갔던 40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도로 이 자유한국당 한 사람들 중에 김영태 의원은 내놓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유승민 대선 후보 때 선거운동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김용태 의원도 문제지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담고 자신들의 동지를 만들지 못했을까? 저는 그게 유승민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엄청난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정치는 네. 결국은 새 싸움입니다. 새를 누가 크게 밀고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치라는 건 마찬가지죠. 당대 당도 새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제 새를 만들 수 없는 사람, 특히 이제 이미지에 의해서 떴다가 이런 분들은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왜? 결국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를 만드는데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라는 건 뭐냐? 나의 동지, 지지자를 만드는 거고,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느냐? 허용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긴 한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것이 나름대로 컨텐츠가 있는 또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이제 대선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급이 됐는데 그 뒤로 이 추락이라는 것은 안철수 정말 유승민이 손잡고 같이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아니 독일을 안 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지 기자가 쫓아가니까 완전히 36개 줄행랑을 하는 걸 보고 글쎄요, 저게 내공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건 초딩 안철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숨어서 모사한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나? 다겠죠? 그러니까 내공이라는 건요. 돌발 상황,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이 내공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상황이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죠. 그런데 내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내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공이 바닥이라는 거. 올드보이 이야기를 마지막 좀 마무리해보죠. 네, 그래도 정동영, 이해찬 그렇죠. 뭐 다 해야죠. 자, 그분들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2007년 대선 후보. 네. 그러니까 됐죠. 그때 같이 경선을 했던 분이 손학규, 이해찬입니다. 네. 세 분이 대선 후보, 당시 민주당의 경기 후보였는데 세 분이 10년 만에, 11년 만에 다시 당 대표가 돼서 돌아왔어요. 또 그 당시에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병준, 현재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죠. 정당에서 활동했던 분이 지금 당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최소 60대 64살에서 최대 72살까지 이분들이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올드보이라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드보이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당원들이 좀 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하고 당원하고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정치는 위기예요. 근데 이런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제 마음에 꼭 드는 건 아니지만은 핫한 약간 4차원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하태경이나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준석이나 뭔가 젊은 친구를 통해서 이 바른미래당이 좀 차별화를 했으면은 좀 그래도 남는 장사였을 텐데 글쎄요, 72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손학규 대표가 뭘 하실 거예요? 더구나 27% 득표라면 이건 망신 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예? 더구나 안철수의 안심으로 됐다? 네버. 지금 한국 정치가 후계 양성을 안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른바 장수가 정말 그래요. 깃발 딱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 따라다니는 이런 말씀 보면 똘마니 정치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는 요 장수 누구였습니까? 뭐 MB였고 이명박 또는 무슨 박근혜 지금 뭐 문재인 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 이해찬 대표 같은 건 100배 양보수나 가능하다 봅니다. 왜 여당이니까. 여당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혁신은요, 야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인적 혁신은 왜? 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뭔가 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적 정산을 하고 새로운 네. 사람이 등장해서 판을 엎어야겠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정당 정치하면 영국을 이야기하죠. 영국에서도요, 30대, 40대 지도자가 나오면 야당 시절에 네. 그러니까 선거에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판을 엎어야지 뭐냐? 새로운 인물로 내보내자. 우리 간판을 새로운 인물로 내보내자 하면서 뭐 40대들이 막 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야당은 없어요. 야당에서 이제 65, 뭐 71, 뭐 나이가 다는 아닙니다만 네. 과거 10년 전에도 당대표했던 분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람 키우지 않은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로들이 있어요. 뭐 네. 정치판 30년 40년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대표를 먹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 선거에 졌다. 우리는 밀어나자. 뒤로 가자. 그리고 자, 속된 말로 싹수가 있는 누구를 키우자. 그래서 네. 키워내는 겁니다. 토니 블레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40대를 밀어주는 거예요. 정치 경쟁이 별로 안 되더라도. 그럼 또 이 사람 지도자가 되고 당을 바꾸고 이미지를 바꾸면서 집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했던 분이 다시 그래 역시 나밖에 없어. 뭐 나 정도 된 사람 누구 있어? 나와봐. 없지? 오케이 가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올드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임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렇게 애매하거든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기의식이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냥 오히려 날렸던 그 이해찬을 다시 그 호출을 했었고요. 자, 남종훈님이 지리멸렬의 현 보수의 불만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판이 좋습니다. 뭐 유은혜에 대해서 청원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과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은혜를 그대로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자유한국당이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채찍 좀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석현 님이 위스콘신의 미러키에서 보고 계시다. 미러키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미남 미녀십니다. 원래 미남 곁에 있으면 저절로 미녀됩니다. 한미모하심이십니다. 옛날에요 KBS 본래는 탤런트 시험장에 들어가실 분이 기자 시험장으로 잘못 들어와 지금 기자를 하신 겁니다. 원래 근데 택시를 잘못 타가지고. 왜 그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올드보이도 좋은데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젊은 시절의 패기라든가 젊은 시절의 분노가 좀 약간 퇴색되는 걸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왜? 나이가 드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정치를 하러 나선 올드보이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충 두드려주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나이 먹을수록 올더 해도 나는 서바이벌 하겠다는 게 올드보이들의 생존 그 전략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희생되는 것은 우리 정치, 무관심으로 완전히 뒷방처럼 돼버린 우리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